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신정락 선수 코로나19 확진 소식부터 자세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국내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스포츠 전체를 통틀어서 이 첫 번째 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요. 어제 이 한화이글스의 2군 투수 이 신정락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게 드러나면서 이제 신정락 선수가 뛰고 있던 이 퓨처스리그 경기가 전면 중단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신정락 선수가 속해 있는 한화와 이 두산의 경기 그리고 또 신정락 선수가 LG 2군 선수단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요. 네. 이 LG와 고향의 경기 오늘 이제 예정됐던 이 경기가 취소가 됐고요. 다행히 어제 이 확진 판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다른 이 한화 2군 선수들 뭐 육성군과 재활군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이제 전원 음성 판정을 네. 받았다고 하고 또 한화 1군 선수 2명도 긴급하게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여차하면 리그 중단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참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행 규정을 보시면은 1군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최소 3주간 중단이 됩니다. 2주간 모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리헵 기간에 1주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한창 순위 싸움이 재밌게 가고 있는데 리그를 3주씩이나 중단을 하게 되면 좀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접촉자들이 모두 음성이 나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신정락 선수 본인이 지금 아마 제일 좀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일 테니까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라든가 억측은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또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그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도 선수 확진 문제 때문에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잖아요. 예, 일단은 김광현 선수의 소속팀인 세인트루이스에서도 확진자들이 대규모로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브랜드는 선수들이 무단 이탈을 하면서 팀 케미스트리가 깨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그 대결로 이슈를 모았던 후지나미 신타로 네. 선수가 이제 감염이 됐었고 우리나라 따지면은 그 국대 주전 유격수인 김하성 선수랑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 사카모토 하야토 선수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어찌 보면 일본, 미국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참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KBO도 이 방역 관련한 지침을 선수단에 이제 강하게 지금 내려서 지금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보니까 이 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선수들 중에서 마스크를 끼고 경기에 나선 선수들도 좀 네,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모두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이 축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K리그 경기 도중에 선수들끼리 서로 이 부둥켜 안는 그런 세레모니 함께 뭐 이렇게 몸을 서로 부대낀다거나 이런 세레모니들이 좀 벌어져서 여기에 대한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또 프로스포츠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모범이 돼야 될 또 그런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보입니다. 네, 일상에서나 스포츠에서나 다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내일은 김광현 선수 등판이 있는 날이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지난 등판부터 류현진 선수와의 동반 등판할 뻔했는데 일정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또, 예, 또 말씀 동반 출격을 예상했더니 예. 바로 어긋납니다. 바로 이게, 빗나갔죠. 예, 류현진, 김광현 선수가 먼저 내일 네. 아침에 등판을 하고 그 다음 날 3일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마이애미와 경기를 갔는데 둘 다 일단은 원정 경기로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광현 선수가 어쨌든 먼저 등판을 하는데 네. 지난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이었잖아요. 이 네. 정도면 잘한 거죠. 잘한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구단 역사상 100년 만에 대기록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세인트루이스 소속 선수들 중에서 데뷔 첫 선발 경기 3경기에서 모두 1실점 이하로 맞고 피안타를 3개 이상 내주지 않은 그런 선수가 지금 1901년 당시 이제 그러니까 조선시대거든요. 네. 예, 그 이후로 김광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누가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네, 본 거지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김광현 선수가 그 마지막 실점을 했던 게 지난달 18일에 시카고 컵스전 이후에 예. 12이닝 동안 지금 비자책 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이런 기록도 기록이지만 좀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김광현 선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어떤 좀 이야기도 잠시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뭔가 마음고생을 많이 털어놨다는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예. 좀 무엇보다 이 표정이 자신감이 넘치는 게 굉장히 맞아요.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내일 상대가 신시내티
신시내티 레즈죠. 네, 이제 신시내티 레즈 하면은 또 이 김광현 선수가 데뷔 승리를 거뒀던 또 기분 좋은 그런 어떤 기억이 있는 그런 상대고요. 네. 지금 또 신시내티가 올 시즌 팀 타율이 2할 1푼 7리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전체 메이저리그 통틀어서도 28위에 머물러 있고요. 특히나 이 저한 투수를 상대해서도 팀 타율이 더 낮습니다. 2할 1푼 1리로 굉장히 좀 극심한 부진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뭐 기존에 어떤 보여왔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경기력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은 좀 내친 김에 내일 경기에서 0점대 이 평균 자책점 기록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게 잘 해낼 수 있겠죠? 근데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는데 네. 종전까지 선발 투수 매치업을 보면 그렇게 에이스들을 만나진 않았는데 김광현 선수가 내일은 에이스를 만납니다. 네. 신시내티 에이스인 소니 그레이를 만나는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 7경기에서 5승 1패 1점대 평균 자책인데 그 와중에 세인트루이스전은 더 강해서 통산 평균 자책이 1.59에 가깝습니다. 물론 하지만 김광현 선수도 현재 평균 자책이 1점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좀 투수전으로 가긴 하겠지만 해볼 만하다. 이 정도의 희망은 가질 수 있을 것 또 같아요. 만약에 내일 그레이랑 상대로 해서 김광현 선수가 좋은 투구를 펼친다.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승리를 거두면 더 좋겠지만 뭐 내용적으로 만약에 그레이와 비슷한 그런 어떤 경기를 보여준다면은 메이저리그에서 인정할 만한 인정받는 그런 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레이를 이긴다면 진짜가 되는 거죠. 진짜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진짜로 신인왕도 좀 노려볼 만할 수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네. 어떤 타자를 그럼 경기해야 될까요? 역시 대표적인 타자는 조이 보토인데 이 선수가 좀 올해 부진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구안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기로 유명한 보토를 상대로 슬라이더로 루킹 삼진을 잡아내면서 보토 선수가 되게 짜증을 냈거든요. 네, 그랬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또 그게 희열이었는데 네. 사실 요즘 신시내티 타선을 이끄는 선수는 보토가 아니라 제시 윙커입니다. 윙커가 지금 홈런과 타율 모두 내셔널리그 순위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닉 카스테야노스 이 선수도 이제 홈런을 잘 치지만 특히 좌완 투수에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윙커랑 카스테야노스 정도를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처음 신시내티 상대했을 때보다 더 잘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까요? 첫 번째 상대했을 때 김광현 선수가 안타를 3개 맞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카일 파머에게 2개 그리고 제시 윙커에게 이렇게 해서 2명한테 이제 안타를 맞았는데 네. 다만 이때 이날 경기에서 김광현 선수가 이 정타를 허용했던 게 7번 됐었어요. 예, 특히나 내일 경기에 이제 나설 이 구장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몰파크 이게 또 메이저리그에서는 굉장히 또 대표적인 이 타자 친화형 구장으로 알려져 있죠. 맞아요. 예, 좀 특히나 이 조이 보토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보면은 지금 원정에서는 지금 타율이 1할도 안 되는데 홈에서는 지금 3할 오픈 7리에 5개 홈런, OPS가 아주 또 뭐 1점이 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해서 김광현 선수가 경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또 김광현 선수가 그 어떤 그 패스트볼 최고 구속이라든가 평균 구속이 아직까지는 좀 정점에 다다르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예. 조금 더 이 공에 힘이 실렸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도 가져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대로 가다가 정말 신인왕 받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샌디에고의 이 크로넨워스가 지금 3할 6푼의 타율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뭐 지금 페이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당연히 불가능은 아닐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신인왕이 없었어요. 네. 옆 나라 일본에서는 뭐 노모, 이치로, 오타니 많았는데 아마도 이제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서 김광현 선수가 후보에만 오르고 득표만 하더라도 약간 좀 고무적인 일이 될 수는 네,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현지 언론에서도 뭐 캐나다 스포츠넷이나 또 MLB.com에서 뭐 뜨거운 신인 선수 그리고 뭐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 뭐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평가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듯이 뭐 제이크 크로넨워스에게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갖고 현지에서 또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좀 왠지 모르는 어떤 설레게 하는 그런 어떤 평가들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내일 일단 좋은 경기 펼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네. 류현진 선수는 김광현 선수 등판 다음 날 3일에 등판하죠. 예, 마이애미와의 경기에 등판을 하는데 이 상대 매치업이 류현진보다 거의 10km 이상 빠른 공을 던지는 식스토 산체스입니다. 직전에 그 최지만의 템파베이를 상대해서 7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아내서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류현진 선수가 베테랑답게 이 선수에게 뭔가
뭔가 그 메이저리그의 참맛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류현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잘 던지고도 승리 투수 못 됐잖아요. 네, 그랬죠. 지난달 29일에 볼티모어와의 경기였죠. 네. 원래는 그 전날에 이 류현진 선수가 나서려고 했는데 네네. 좀 경기 일정이 조정이 되면서 이 경기에 출전을 해서 6이닝 동안 탈삼진 7개 2실점 호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구원 투수진이 이제 난조를 보이면서 네. 결국 류현진 선수의 승리가 날아갔고요. 앞서서 이 6회 상황이었죠. 이때 이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이 라이언 마운트캐슬의 이제 땅볼을 이제 3루수 이 트래비스 쇼가 이제 송구를 했는데 이게 좀 실책성이었어요. 네. 당시에는 이게 기록원이 내안타로 이제 기록을 했었다가 예. 결국은 다음 날에 다행히 실책으로 정정이 되면서 평균 자책점이 좀 내려갔고요. 지금 류현진 선수가 8월에 이 등판했던 5경기에서 2승의 평균 자책점이 1.29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다저스에서 한창 또 좋았을 때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또 내심 또 이 아메리칸 리그 이달의 투수상 그런 어떤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등판에서도 메이저리그 참맛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번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잘 막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날 막판에 이제 불펜진의 난조가 있었는데 불펜진의 난조만 없다면은 좀 승리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토론토가 트레이드 통해서 선발 마운드 보강했다면서요? 예, 애리조나에서 로비레이, 다저스에서 스트리플링, 시애틀에서 타이완 워커를 영입했는데 레이 같은 경우는 특이한 투구폼과 좋은 변화가 있는데 제구가 좀 문제다. 그리고 타이완 워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진했다. 전반적으로 약간 반등을 기대한 영입이에요. 반면에 이제 다저스의 스트리플링 같은 경우는 류현진의 거의 팬입니다. 네. 류현진의 모든 루틴을 다 따라하고 올스타전 선발 투수에 뽑혀야 한다면서 유세까지 했을 정도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류현진에게 멘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승부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지금 뭐 현지 언론에서도요. 뭐 이번 이 트레이드의 최대 승자가 이 토론토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USA 투데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토론토가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을 80% 이상으로 높였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토론토가 또 계속해서 지금 또 성적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트레이드설이 나돌던 추신수 선수는 팀 잔류가 결정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스포츠 잘 압니다. 김정현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미국 프로야구 트레이드 마감일이었으니까 추신수 선수 트레이드설은 일단락된 거죠? 일단 추신수와 랜스린 두 투타 핵심은 잔류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텍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포스트 시즌 대권에 도전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신수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 마지막 시즌을 텍사스에서 끝내게 된 거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사실 지난달 27일에 좀 추신수 선수가 그 의미심장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매년 트레이드설이 있었는데 올해는 트레이드 될지 모른다는 매우 강한 느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공개석상에서 하면서 트레이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이곳에서 올 시즌을 마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칫 또 트레이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좀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이 텍사스에서도 추신수 선수의 어떤 가치를 일단 아직까지는 좀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까지 타율이 추신수 선수가 2할 1푼 8리였거든요.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플래툰 시스템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자신의 진가를 더 보여줘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최지만 선수 게릿 콜을 상대로 또다시 홈런을 쳤습니다. 지금 게릿 콜이 현재 최고 투수거든요. 예. 오늘 3타수 4안타 쳤고 이번 시즌에 이제 콜 상대로만 보면은 2타수 2안타고 통산 성적이 12타수 8안타에 홈런만 3개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단타를 치면은 상대 OPS가 떨어져요. 안타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천적인 거죠. 예. 이쯤 되면은 게릿 콜도 엄청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최지만 선수가. 맞아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투수를 상대로 최지만 선수가 12타수 8안타, 그러니까 5할 이상을 친다는 거는 정말 경이적인 그런 어떤 성적이고요. 네. 오죽하면은 이 케빈 캐시, 이 템파베이 감독이 게릿 콜의 공을 저렇게 잘 치는 타자가 있다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또 재미있는 말을 하기도 해서 굉장히 또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메이저리그 대표적인 천적 관계가 있다면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저희 그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 유명한 게 슈어저. 작년에 엄청났던 슈어저가 추신수만 나오면은 또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류현진 같은 경우는 나레나도한테 굉장히 약해요. 콜로라도의 3루수 나레나도한테 약한데 메이저리그의 최고 타자인 트라우트한테는 엄청 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찬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개주의 아빠죠. 블라디미르 게레로한테도 굉장히 약했는데 네. 이 선수가 굉장히 볼을 잘 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원바운드 되는 박찬호의 공을 걷어올려서 안타 치고 저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했던 엄청난 명장면이었죠. 맞아요. 네. 네. 바닥에 한번 부딪힌 거면 이제 투수나 포수나 이제 뭐 휘두르 치진 않겠구나. 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그건 크리켓에서 나올 법한 맞아요. 약간 딱 그런 크리켓 상황이죠. 같았어요. 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네네. 또 메이저리그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정현우 PD가 정리해 주시죠. 앞서 말했던 그 김광현 선수의 신인왕 경쟁 상대가 있는 샌디에이고가 예. 원래 약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깜짝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서 대권에 도전을 합니다. 클레빈저, 로젠탈, 모어랜드, 놀라까지 총 9명을 영입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샌디에이고가 좀 파란을 일으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에 첫 노히트 노런이 나왔어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지올리토가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지올리토의 노히트 노런 축하해 주다가 팀 동료인 일로이 히메네즈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치료 중이다. 축하해 주다가 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레모니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국내 스포츠계 얘기인데요. 지난 주말에 해외파 스타들의 복귀전이 화제였어요. 네, 참 오랜만에 이 두 해외파 이 스타들의 설렜던 지난 주말을 보냈었죠. 이 기성용 선수가 K리그 울산 현대전에서 11년 만에 K리그 무대에 복귀를 했고요. 여자 배구의 간판 이 김연경 선수가 컵 대회 이 현대건설과의 경기를 통해서 이 국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특히나 김연경 선수 복귀전 같은 경우에는 그날 김연경 선수 경기할 때 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르면서 아주 또 많은 그런 관심을 모았었죠. 네. 기성용 선수 먼저 얘기해 보면 네. 복귀전이 쌍용 더비였잖아요. 거의 경기 전에 두 선수들이 미리 만나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K리그에서는 거의 10년 만에 대결이고 대결 자체는 아예 처음이고요. 그렇죠. 같은 그렇죠. 팀이었으니까. 네, 보면서 두 선수 다 1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참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저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무관중인 게 진짜 아쉽더라고요. 네, 뭐 일단 두 선수 간 또 희비가 조금 엇갈리긴 했었죠. 이청용 선수가 특히나 또 골을 먼저 넣고 울산 현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울산이 3대0 완승을 거뒀고 기성용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쳤던 거는 한 20분 조금 넘게 네, 이제 서로 대결을 펼쳤는데 또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청용, 기성용 선수뿐만 아니라 서울의 박주영, 고요한 그리고 울산의 고명진 그러니까 모두 FC 서울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왔던 맞아요. 그 선수들끼리 또 기념사진을 찍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또 뭉클한 장면이었는데 만약에 관중이 있었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만 명 이상은 좀 몰렸을 그런 경기가 최소한 그 펼쳐지지 않았을까. 정도였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서 관중이 다시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네네.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경 선수 복귀전도 기대만큼 훌륭했어요. 네, 이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이 현대건설과의 첫 경기 여기서 이 흥국생명이 3대0 완승을 거두는데 또 김연경 선수가 기여를 했고요. 경기에 그 국내 무대에 복귀한 게 숫자를 세 보니까 3,647일 만이었습니다. 네, 거의 뭐 10년 만에 이 국내 복귀전을 치렀고 사실 이날 김연경 선수가 많은 힘을 쏟은 거는 아니었어요. 네. 네, 교체 투입이 돼서 7득점을 기록을 했지만은 또 안정적인 리시브 또 수비도 굉장히 잘했고요. 네. 또 계속해서 이 선수들과 소통하고 응원하면서 또 특유의 또 그런 파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경기 끝난 다음에 김연경 선수가 또 아주 센 말을 했죠. 아직 50%도 못 보여드린 것 같다. 지금 그게 모습이 50%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더 기대를 모으게 했던 네, 그런 데뷔전이었죠. 이게 진짜 이 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팀이? 사실 이 개막전 상대가 현대건설이었잖아요. 네. 가장 유력한 경쟁자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 우승은 아니고 1위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개막전에서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3대0으로 셧아웃 패배를 당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번 시즌에 과연 흥국생명을 상대로 이기는 거를 차치하고 네. 한 세트라도 따내는 팀이 과연 나올 것인가.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2차전이 또 있었거든요. 이 맞아요. IBK 기업은행과 경기에서도 3대0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김연경 선수가 더 좀 몸이 풀려가지고 어제 경기에서는 52.94% 공격 성공률 그리고 18득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팀 공격을 이끌었고요. 특히
특히나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를 굉장히 또 이 안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뭐 디그라든가 뭐 어떤 뭐 거의 세터나 다름없는 그런 연결까지 아주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어떤 경기력을 펼쳐서 역시 김연경은 김연경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우흥이라고. 네. 어차피 우승은 한국생명이다. 열심히 얘기 나오는 게 또 흥국생명은 전승 우승해야 우리가 이제 우승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이라도 지면 이거 우승 아니다. 혹은 그 2위가 실질적 우승한 팀이다. 흥국생명은 뭐 0등으로 빼놓고 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천상계와 거의 인간계의 그렇죠, 그렇죠. 대결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빗대는 그런 팬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이재영 선수 부상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어제 IBK 기업은행과의 2차전 도중에 이재용 선수가 이 수비를 하면서 몸을 던지는 과정에서 이 오른쪽 무릎에 이 통증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병원 검진을 받았고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을 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무릎 이 내측 인대 염좌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남은 경기에서는 조금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휴식과 치료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컨디션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영 선수 이제 물론 김연경도 대단하지만 이재영이 빠진 그 자리 앞으로 한 세트 정도는 따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팀이. 그 부상 복귀하기 전에 빨리 따내는 게 좀 네. 다른 팀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건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 활약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 V리그 개막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질지를 모르겠어요. 네, 지금 뭐 무관중으로 또 대회가 치러지고 있고요. 지금 경기장에는 이 대형 전광판에 이 랜선 응원하는 그런 어떤 팬들의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모습에 또 김연경 선수가 SNS에 팬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그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규리그 때 아직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때는 그래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입장한 그런 어떤 관중들 앞에서 김연경 선수의 또 멋진 그런 스파이크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여자 배구 선수들이 팬 서비스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팬들과 접촉하고 싶을 텐데 사실 이 남자 프로 배구의 현대캐피탈이 있는데 이 현대캐피탈 본사에서 또 이번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구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긴장이 될 것 같고 이게 또 야구랑 다르게 실내 스포츠잖아요. 배구는 앞으로 이제 농구도 지금 이제 개막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실내 스포츠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방역이라든가 이제 선수단 관리, 접촉 등을 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배구라 농구는 이제 선수들 간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하신 세레모니 같은 것들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국내 스포츠계 그 해외파 스타를 복귀한 얘기해봤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네. 류현진 선수도 나중에 네. 국내 무대에 돌아와서 좀 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김광현 선수랑 맞대결을 한다면은 예. 누가 정말 최고의 좌완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참고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 맞대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 한 번 딱 맞대결할 기회가 한화 대 SK 경기에서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하필 비가 와서 네. 스케줄이 또 밀려버렸죠. 아하. 제가 뭐 등판을 예고했던 이런 건 아닌데 마음속으로 바라셨던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원하긴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원했던 것 같아서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은 과거에 이게 영화화까지 됐던 뭐 최동원과 선동열 대결 있잖아요. 가능하죠. 거의 이거 21세기 판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네. 두 선수의 맞대결 한번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고 국내 무대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나중에 좋겠습니다. 네. 자, 정 PD와 김 기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